마광숙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동석 씨, 그치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광숙 씨, 무슨 소리예요? 봄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광숙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석 씨, 제가 당신의 새아내가 된다면 한봄 씨와는 엄마와 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한봄이 좋아하는 사람이 오강수인 걸 알게 된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동석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광숙을 자신의 집으로 정식으로 초대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도망가버린 마광숙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녀들과 제대로 인사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한동석은 휴대폰을 들고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숙 씨, 어제는 미안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소개해서 당황스러웠죠.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동석 씨. 내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아들분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도망가듯이 가버려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제대로 식사하면서 한결이랑 한봄이한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어떠신가요? 마광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의 당황스러운 기억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대답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고마워요, 광숙 씨. 아이들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특히 한봄이는 새어머니가 생기는 거 아니냐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한동석은 전화를 끊은 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들과 딸과 함께 살던 집이지만 오늘만큼은 마광숙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한동석은 부엌으로 가서 가정부에게 오늘 저녁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마광숙이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아, 한봄아. 오늘 저녁에 아빠 여자친구분이 오시거든.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 한봄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어제 한결 오빠가 얘기해줬는데 정말 궁금해요. 독수리 술도가 운영하시는 분이야. 마광숙이라는 정말 좋은 분이야. 한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아빠가 만나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함께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아빠 가정부 아주머니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딸 너도 같이 준비해주면 더 좋겠다. 부녀는 가정부와 함께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한동석은 딸과 함께 준비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광숙은 옷장 앞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자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지만 너무 과하게 차려입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의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서 공주실이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광수가, 오늘 저녁 모임은 어떻게 할 거니? 아, 맞다. 엄마 나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가봐야 해. 도련님들이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그런데 광수가 어쩐지 너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그냥 오늘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마광숙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동석과의 관계가 진짜 사랑이라면
이 과정도 기꺼이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광숙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결이를 위해서는 좋은 만년필을, 한보미를 위해서는 예쁜 목걸이를 골랐습니다. 첫 만남에서 너무 큰 선물을 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마광숙은 거실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거 알고 있지? 미안해. 하지만 장수 씨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미소를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마광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동석의 집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안에서 마광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결이와 한보미는 어떤 아이들일지, 아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기뻐할지, 혹시 자신이 좋은 새엄마가 될 수 있을까? 온갖 설렘과 기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아이들도 자신을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석의 집 앞에 도착한 마광숙은 잠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한동석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광숙 씨 왔군요. 어서 들어와요. 한동석의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마광숙은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건네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한결이랑 한봄이 줄 작은 선물이에요. 부담스러우면 안 받아도 돼요. 아닙니다. 고마워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거실로 들어가니 한결이와 한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급하게 도망갔던 기억 때문에 한결이와 마주치기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한결아, 한봄아. 어제 제대로 인사 못한 마광숙 씨야. 한결이는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갑작스럽게 인사드려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한결 씨.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한봄이도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봄이라고 합니다. 한봄 씨구나. 동석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마광숙은 준비해온 선물을 한결과 한봄에게 건넸습니다. 한결이는 만년필을, 한봄이는 목걸이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한동석은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저녁 먹을까? 한봄이가 도와줘서 맛있게 준비했어.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한결이는 병원에서의 의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봄이는 LX 호텔 마케팅팀에서의 일 얘기를 했습니다. 마광숙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봄에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한봄 씨는 좋아하는 남자 없어요? 한봄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사실 원래 관심 정도였는데 좋아하게 된 남자가 생겼어요. 한봄의 말에 한동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봄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한봄이는 얼굴을 빨갛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테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 있는 오강수 씨예요. 정말 멋있어요. 마광숙은 오강수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석의 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시동생 오강수라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광숙은 한봄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오강수는 광숙의 시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봄 씨, 강수 씨를 어디서 만났어요? 한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토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다가 저희 오빠 면회 갔을 때 스토커가 저를 덮치려 했는데
그때 저를 구해주셨어요. 순간 마광숙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한동석과 사귀는 상황에서 한보미가 오강수를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동석도 딸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광숙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오강수에게 한보미의 마음을 전해줘야 할지, 아니면 한보미에게 오강수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야 할지. 한봄씨, 강수씨는 보미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한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강수씨도 저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마광숙은 한봄의 순진한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강수는 원래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이었고 한보미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신호는 전혀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결이 동생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봄아, 물론 오 팀장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게 어때? 오빠는 몰라. 사랑은 느끼는 거야. 한봄의 확신의 참말을 듣고 마광숙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한동석과 계속 만난다면 한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동석은 마광숙과 함께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광숙 씨, 보미가 오늘 했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광숙은 복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동석 씨,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강수도련님이 좋은 사람인 걸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그럼 어떡하죠? 보미한테 직접 말해야 되는 걸까요? 마광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한봄과 강수의 연애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한동석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마광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봄이 오강수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한동석과 계속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일찍 독수리 술도가에 나와 오강수를 불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수도련님, 도련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네, 형수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혹시 한 회장님 딸 한봄이라고 알아요? 아, 네. 지난번에 보미 씨랑 회장님하고 같이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미 씨가 도련님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도련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그럴 리가요. 그냥 예의상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보미 씨는 진심인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회장님 앞에서 도련님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오강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한봄 씨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귀엽고 이쁜 여동생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마광숙은 오강수의 답변을 듣고 예상했던 대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미 씨랑은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네, 물론이죠.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오강수와 대화를 마친 후 마광숙은 더욱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보미의 일방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광숙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한동석과 결혼하게 된다면 한보미와는 의붓모녀 관계가 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보미가 자신의 시동생을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석 씨,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한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우리 저번에 만났던 카페로 올 수 있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마광숙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석 씨, 어제 한봄 씨 얘기 들었잖아요. 제가 오늘 강수 도련님이랑 얘기해봤어요. 강수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나요? 도련님은 한봄 씨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그냥 같은 팀 후배 정도로만 봤다는 거예요. 한동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보미한테 천천히 얘기해줘야겠어요. 하지만 마광숙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동석 씨, 그치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광숙 씨, 무슨 소리예요? 봄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광숙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석 씨, 제가 당신의 새아내가 된다면 한봄 씨와는 엄마와 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봄 씨가 제 시동생을 좋아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오강수 씨는 봄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한봄 씨는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거죠. 만약 제가 한봄 씨의 새엄마가 되면서 동시에 한봄 씨가 좋아하는 사람의 시누이가 된다면 한봄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말을 듣고 상황의 복잡함을 이해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광숙 씨,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 사랑도 소중해요. 하지만 한봄 씨의 마음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동석 씨 딸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광숙은 한동석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동석 씨 생각해보세요. 한봄 씨는 회사에서 매일 강수 도련님을 봐야 해요. 그런데 집에 오면 그 도련님의 시누이인 제가 새엄마로 있다면 한봄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광숙의 걱정이 이해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광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동석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한봄 씨가 강수 도련님을 잊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봄이가 언제 마음을 정리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광숙은 한동석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석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 모든 걸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헤어진다고 해서 한봄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봄이는 여전히 오강수 씨를 좋아할 테고. 마광숙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그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한봄 씨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과 공간을 줘야 해요. 동석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동석은 마광숙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었지만 마광숙의 마음이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광숙 씨,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마광숙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동석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마광숙과 헤어져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한동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광숙과의 이별이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웠고 무엇보다 한봄이의 일방적인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봄이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동석은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보미 때문에 마광숙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봄아, 앉아봐. 아빠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한봄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한동석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봄아, 오강수 씨 얘기 좀 하자. 너 정말 오강수 씨를 좋아하는 거야? 한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저를 구해주신 이후로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봄아, 오강수 씨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한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저에게도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석은 딸의 순진한 생각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봄아, 아빠가 어제 광숙 씨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오강수 씨는 너를 동료로만 생각하고 있대. 한봄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봄아, 친절한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거야. 오강수 씨는 원래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고 특히 너를 도와준 일이 있어서 더 챙겨주는 거일 뿐이야. 한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제 마음은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는 말이에요? 한동석은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딸 사랑은 원래 그런 거야. 항상 서로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틀린 건 아니야. 한보미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매일 회사에서 강수 씨를 봐야 하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너도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아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빠랑 만나고 있는 분이 뭔가 말씀하셨어요? 한동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그래. 광숙 씨가 오강수 씨와 내 상황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왜요?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한동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봄아, 오강수 씨는 광숙 씨의 시동생이야.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진 거야. 한보미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동생이라고요? 그럼 아빠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랑 강수 씨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마광숙 씨가 우리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내가 오강수 씨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서 더욱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한보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 때문에 아빠와 여자친구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동석은 딸이 자책하지 않기를 바라며 말했습니다. 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한봄은 이미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 때문에 아버지의 행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제가 강수 씨를 포기하면 다시 괜찮아질까요? 한동석은 딸의 성숙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봄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지만 마음이라는 게 쉽게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노력할게요. 아빠가 행복하신 게 저에게는 더 중요해요. 한동석은 딸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동시에 마광숙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괜찮겠어? 네, 아빠. 사실 저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녀는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한동석은 딸의 성숙함에 감동하면서도 마광숙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